장중에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주식 라이브 방송 주식라방 진행의 박은결입니다. 어제 우리가 쉬는 동안 정말 많은 이슈들이 있었죠. 지난주 캐나다에서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한 이후 여기에 더해서 어제 유럽 중앙은행도 5년 만에 처음으로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과연 미국 연준도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인지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은 모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기대감이 우리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시장 상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금 2,714선을 넘어서고 있네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오늘도 역시나 기세가 좋습니다. 1.55% 상승한 863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5거래일 연속 상승 추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반도체 2차 전지주들 전반적으로 좀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대만의 TSMC 회장과의 회동, AI와 관련된 이야기 나누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SK 하이닉스 견고해질 거라는 긍정적인 전망 속에 오늘 시세를 분출하고 있는 모습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반도체 관련 기업들 따라서 흐름 좋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이 기술주들에는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우리 시장의 모습 살펴봤습니다. 네, 장 마감까지 1시간 30분 정도 남은 상황에서 오늘 어떤 추세를 계속해서 이어갈지 함께 어떤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금요일 주식라방에서는요. 함께하는 빅스 대표님과 함께 이번 주 우리가 주목할 만한 테마와 관련 종목들 살펴보고 주요 일정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도 역시나 주목해볼 만한 원탑 종목들 저희가 들고 왔습니다. 어려운 장에서도 또 잘 가는 장에서도 수익률을 극대화하시는 분들 저희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계속해서 저희 수익 내는 중입니다. 수익률표만 보셔도요. 저희가 지난달에도 참 많은 수익 드렸었죠. 네, 정말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정말 함께하는 방에서 종목 받아가신 분들 계속해서 좋은 수익 냈습니다. 지난주 드렸었던 보성 파워텍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단 2거래일 만에 6% 넘는 수익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화장품 관련주들도 40%까지 수익 드린 종목, 코리아나 종목도 저희 방에서 받아가신 분들입니다. 네, 여러분들도 오늘 조금 6월 힘을 내고 있는 장에서 수익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함께하는 방으로 오셔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저희 오늘 함께할 대표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양 지수 모두 흐름 좋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빅스입니다. 벌써 한 주의 끝이 다가왔네요. 이번 주는 현충일도 있다 보니까 하루가 좀 쉬어갔지만 이 미국 증시는 견고한 상승세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증시는 뭔가 아직 부족한 느낌이 굉장히 강하죠. 자, 테마적인 부분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되고 있는 현재 국내 증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이며 오늘 또 심상치 않았던 유가 관련주들 또 어떻게 움직여줄지 우리 한번 오늘 방송에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이슈가 있었죠.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유전 관련 이슈에서 계속해서 흔들리는 모습 우리 증시 보여주고 있었는데 영일만 유전 관련해서 액트지오 아브레오 박사가 오늘 방한하고 또 기자회견하면서 시장이 굉장히 크게 출렁이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시장 분위기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오늘 시장 분위기는 생각보다 좀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장 초반에 있었던 아브레오 박사의 그 유전 시추 이슈가 좀 있었었는데 이 브리핑을 통해서 사실상 증시가 굉장히 좀 요동을 치기도 했었죠. 아마 실시간으로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지수가 그 브리핑 한마디 한마디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모습들이 드러나기도 했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시장 종합 상태를 보면서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는 오늘 수급 상태입니다. 오늘 수급적인 부분으로 본다면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이 매수를 조금 해주기 시작하면서 증시가 좀 견고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죠. 특히나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최근에 매도세를 조금 보였었는데 오늘은 매수세로 조금 전환을 해주면서 증시가 좀 탄탄하게 반등을 이어나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코스피는 0.93%대, 코스닥은 현재 1.5%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여기서 좀 아쉬운 부분은 상승 종목 이 시장 현재 상승 대비 상승하고 있는 종목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는 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아까 10시 이후로 봤던 유가 관련주들 현재 어떻게 됐죠?
전부 다 급락세를 지금 보이고 있잖아요. 사실상 이제 시장도 알아요. 그동안 어느 정도 기대치만큼 많이 오른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서 조금 더 확실하게 뭔가가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조금 더 상승 가능성이 있었겠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것처럼 결과적인 부분상 뭐 그렇게 아직까지 나온 부분이 없다 보니까 시추를 해야 된다. 여기까지만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을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차익 실현 욕구가 강하게 작용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특히나 유가 관련 이슈를 통해서 그동안 수급 썰림 현상이 굉장히 극대화되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그 유가 관련주를 포함한 철강 관련주들과 함께 좀 차익 실현이 나와주게 되면서 수급이 좀 골고루 분산되는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반도체, 제약, 2차 전지, 이 거대한 세 개의 섹터에서 좀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 저점 매수세가 들어와 주는 모습들로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 외적으로도 저 PBR 관련된 이슈들도 다시 동반이 되기 시작하면서 여기에 대한 종목들도 일제히 반등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던 뭐 중소형주들 여기까지는 아직 수급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 이건 조금 아쉬운 부분이지만 지금 어찌됐든 먼저 올라가야 되는 업종들이 올라가고 그 뒤에는 자연스럽게 수급들이 후발주와 어느 정도 이 눌림목 종목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이 중소형주들도 일제히 나중에 반등을 좀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증시는 반등이 나오는데 내 계좌는 왜 이렇게 막 그대로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시장은 앞으로 아시잖아요. 지금 미국 증시도 사실상 조금 있으면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예요. 이번 주 혹은 다음 주부터. 근데 여기에 이미 선례적으로 타국에서도 이 금리 인하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미국 증시의 반응 나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도 또한 여기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차트를 좀 같이 볼게요. 우리가 이제 수급이나 이런 전반적인 분위기를 좀 봤다면 현재 지수 상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지수 모두 다 갭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 갭 상승을 시작하고 나서 어느 정도 강세를 좀 보였었는데 장중 이어져 오면서 좀 차익 실현이 나오는 모습들이 좀 강하게 나타났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매수세가 유입이 되기 시작하면서 전반적으로 증시를 상승으로 이끌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근데 뭐 오늘 반도체도 있고 제약도 있겠지만 오늘 사실 증시에 가장 이 반등을 크게 도모를 하고 있는 것은 2차 전지 쪽이 아닐까 싶어요. 이 에코프로의 개별적인 이슈도 있다 보니까 이 에코프로 2차 전지주들이 사실상 좀 강세를 이어나가는 모습 속에서 코스닥이 조금 더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얼마 전에 제가 이 바닥을 잡았을 때 한번 언급을 드렸었을 것 같습니다. 이때 당시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증시가 더 이상 저점을 깨거나 그렇게 막 급락세가 나오는 것보다는 앞으로 매크로 장세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개별 순환매가 좀 돌아줄 수는 있겠지만 전반적인 반등을 좀 기다려볼 수 있다라고도 언급을 드렸었어요. 그 말처럼 지금 양 증시가 모두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시점에서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부터는 분할 매수를 조금씩 담아보셔도 나쁘지는 않은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매크로가 아직도 남아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비중을 과하게 싣거나 혹은 막 이미 수익 구간이 너무 많이 왔음에도 차익 실현을 하지 않고 리스크 관리를 하지 않고 가져가는 것보다는 이 증시가 사실 지금 앞으로 볼 때는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단기적으로 줄대 수익을 챙기는 그런 전략을 좀 가져가시는 게 현재 시장에서 조금 더 현명하게 빠르게 수익을 챙겨볼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 이슈들 정말 많았죠. 이 이슈들에 맞게 전략적으로 대응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 증시가 반등하는 만큼 좀 분할 매수해도 나쁘지 않은 구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리스크 관리는 필수적이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오늘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원탑 종목 그리고 방송 중에 받아보실 수 있는 저희가 시간 관계상 다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함께하는 방에 오시면요. 그 순간순간의 포착 종목들까지도 전부 받아가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래 QR 스캔 간단하게 하셔서 함께하는 방에 오셔서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원탑 종목도 오늘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익률표 보시면요. 아무 종목이나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잘 갈 수 있는 종목들, 정말로 전략을 잘 세웠을 때 수익을 가져가 볼 수 있는 종목들로 저희가 챙겨드리고 있거든요. 저희 KBI 메탈만 보셔도 전선 관련주들 저희가 눌림목에서 공략 드렸었습니다. 무려 당일날에 목표가 도달하면서 저희가 짧게라도
수익을 드렸었고요. 화장품 관련주도 굉장히 강할 때도 저희가 계속해서 공략 전략 짜드리면서 코리아나 비올, 마녀공장, 이츠한불 보시면요. 전부 두 자릿대 수익률 28.96% 이츠한불 수익률 가져가셨고 코리아나의 경우에는 40% 넘게 수익 가져가신 분들 있습니다. 네, 이분들 모두 함께하는 방에서 수익 받아가신 분들이거든요. 네, 실시간으로 참여를 해보실 수 있는 QR 지금 아래 나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스캔하셔서 함께하는 방으로 들어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계속해서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급 관련된 부분들은 외국인 쪽에서 좀 많이 들어와 주고 있고요. 오늘 좀 미국 고용지표 발표 앞두고 있긴 하지만 캐나다에 이어서 ECB 금리 인하가 되면서 좀 미국 연준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잖아요. 시장 분위기 앞으로 좀 어떻게 갈 거라고 좀 보고 계신가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매크로 장세예요. 사실상 지금 이 FOMC를 앞두고 있고 연준 위원들도 지금 블랙아웃 기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에 대해서는 뭐 특별한 발언보다는 매크로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뭐 고용 지표의 둔화, 물가 지표의 둔화 이런 것들을 토대로 사실상 이제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거는 뭐 이 둔화됨에 따라서 경기 침체 우려가 있을 수는 있긴 하겠지만 전반적인 시장 자체가 그동안 많이 눌렸던 이유가 가장 첫 번째로 금리의 인상 부분이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금리의 인상을 우려를 하는 것보다 차라리 이 금리 인하에 기대감을 두고 초점을 두고 이 시장을 대응해 나가시는 것이 조금 더 현명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또 최근에 저점도 많이 다 잡아놨기 때문에 추가적인 급락보다는 차라리 지금 시점에서 조금씩 분할 매수해 나가면서 만약에 조금 더 눌린다. 그러면 여기서 또 분할 매수 관점으로 우리가 들어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또 추가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시고 이 사실상 시장이 이제 앞으로 꾸준하게 기술주 장세가 당분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최근에 몇 개월 동안에 이 개별 테마의 이슈들이 좀 많이 뜨게 되면서 개별 테마의 순환매가 굉장히 강한 시장이었었어요. 이 기술주는 사실상 크게 오르지 못한 반면 테마적인 성격이 강한 종목들이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우리가 증시를 볼 때 이렇게 한 사이클이 돌아줄 때면 사실상 이제 개별 테마는 이제 조금씩 루즈해질 타이밍이 왔고 이제 기술주들의 반등을 좀 도매볼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최근에 많이 좀 부각이 됐던 로봇이나 뭐 자율주행, AI, 우주항공도 있죠. 이런 가장 대표적으로 먼저 반응을 줬던 종목들을 다시 한번 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은 결국에는 수급이 좀 많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올라갔던 종목들이 눌림목을 받고 다시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아무리 많은 테마지만 이 테마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뭘 공략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제가 이제 함께 하시는 방에 오시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이제 10시쯤에 이 브리핑이 나왔었잖아요. 유가 관련해서 해가지고. 근데 그때 당시 제가 꾸준하게 브리핑을 드렸던 게 뭐냐면 사실상 이제 유가를 포함해서 철강 관련주는 단기적인 포인트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미 상승세가 멈춰버렸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걸 대체할 수 있을 만한 테마나 그런 것들을 다 브리핑 드리고 있으니까 나도 그런 브리핑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면은 한 번쯤 오셔가지고 경험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네요. 네, 개별 테마 순환매가 굉장히 강하고 또 기술주의 장세가 이제 그동안에 테마 순환매가 강했다면 이번에는 기술주 장세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해주셨습니다. 네, 기술주 관련된 얘기가 나와서 또 말씀드리는데 오늘 엔비디아가 이제 시총 2위를 얼마 전에 찍고 나서 다시 AI 반독점 관련 이슈가 나오면서 또 하락하는 모습도 보이긴 했었잖아요. 네. 오늘 전체적으로 반도체주 잘 가고 있긴 한데 이 반독점 규제, AI 규제와 관련해서 또 우리 증시에는 또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은 우려감보다 기대감이 더 크게 작용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항상 우리가 지금 시장을 바라보는 것처럼 경기 침체 우려가 있지만 금리나 기대감이 더 크게 작용이 되는 것처럼 이 AI나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우려감 사실상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가 차를 어떻게 타고 다녀요? 항상 그전에도 마찬가지였던 것처럼 이 AI나 반도체나 뭐 로봇이나 다 똑같습니다. 지금 우려 한편으로는 우려가 다 나오지만 그 전에 기대감이 더 큰 이슈가 나오게 된다면은 사람들은 거기에 반응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또 막 너무 떨어지는 것들을 막 고려를 하는 것보다 지금 저점을 잘 잡고 있고 이 외국인들의 매수세와 수급들이 어디로 들어가는지를 체크를 해본다면 전반적으로 그동안의 단기 반등을 좀 노려볼 수 있는 타점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반도체, 뭐 제약, 2차 전지 이런 업종들도 마찬가지고요. 뭐 개별 테마 같은 경우는 뭐 원전, 화장품 굉장히 이쁘게 잘 눌렸어요. 개인적으로 이 두 개의 테마는 꼭 지켜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래도 모르겠다 하시면은 오늘 방송 끝까지 들어주시면 제가 여기에 대한 힌트들도 다 갖고 왔으니까 꼭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주목해 주시면서 계속해서 전략까지 잘 세워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많은 분들이 기다려 주시는 주식라방의 메인 코너죠. 종목 간 라이브 배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목할 만한 섹터는 무엇인지, 그중에서도 빛을 발하고 있는 또 관심 있게 보면 좋을 종목들은 무엇인지 좀 전문가님과 함께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1라운드는 저희가 유전 관련주에서 가져와 봤습니다. 우린 PTS 그리고 한국석유 가지고 와봤는데요. 오늘 특히나 국내에서 동해가스 석유에 대한 그 매장 가능성 언급했던 우리 액트지오사의 아브레오 고문이 또 방한을 하고 또 기자회견을 가지면서 이 언급에 따라서 발언에 따라서 좀 주가가 요동치는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시추 관련 테마들 뜨거운 것 같은데 오늘 이 두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을 조금 관심 있게 보면 좋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석유나 철강 관련주들은 한 차례 좀 눌림목을 받을 때까지 좀 기다려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일단은 전반적으로 다 차익 실현들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저는 그 말을 되게 좋아합니다. 떨어지는 칼날을 함부로 잡으려고 하지 말아라.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 다들 똑같이 생각하실 거예요.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오늘 막 윗골이 굉장히 길잖아요. 여기서 저점을 무리하게 잡으려고 하는 것보다 지금 시장의 포인트는 이미 이게 성공할지 아닐지를 사실상 두고 결국에는 시추를 한다라는 기대감에 시추 관련주들은 꾸준하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럼 우린 여기서 뭘 보면 되냐면 굳이 떨어지는 거 눌림목을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건 잠깐 더 눌리게끔 놔두세요. 나중에 약반등이 올 때 그때 따라가도 사실상 늦진 않는다. 근데 지금 이미 시장에서는 시추 쪽에다가 이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두 개의 종목을 조금 비교를 한다면은 우린 PTS를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린 PTS를 1라운드에서 꼽아주셨는데 우린 PTS 오늘 또 상한가 지금 지나가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런데도 지금 주목해봐도 괜찮을까요? 저는 우린 PTS도 사실 지금 봐도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미 한번 차트상으로 강하게 상한가에 들어가긴 했지만 지금 잠깐 풀렸네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풀리기는 했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이 시추 관련주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 우린 PTS, 서암기계공업, 그리고 뭐 대양전기공업, 해인 이런 대표적인 종목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몇 가지의 종목들이 전부 다 어떤 시점이냐? 저항대에서 맞고 떨어지는 시점이에요. 근데 지금 공통적인 게 전부 다 제가 보여드리자면은 서암기계공업도 마찬가지죠. 지금 위에서 저항대를 맞고 떨어지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고요. 대양전기공업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전선 관련주로 좀 부각이 됐다가 역시나 저항대를 맞고 또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대표적으로 같이 움직인 게 해인이라는 종목도 전반적으로 차트 형태가 다 비슷하죠. 우리는 제가 항상 여기서 강조드리는 건 뭐냐면 요즘 매매 트렌드는 저점에서부터 매집이 잘 돼 있는 종목들 윗꼬리를 공략하자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의 석유 관련주나 철강 관련주들도 기존의 흐름들을 보시면은 이미 아래에서부터 매집이 지정되고 있다가 이슈와 함께 동반 상승한 거예요. 근데 한 번에 바로 다 상승한 게 아니라 상승했다 눌렸다 다시 상승한 포인트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전반적으로 얘네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종목들도.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꾸준하게 우리가 추적 관찰을 하면서 아래에서 공략하는 게 조금 더 현명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린 PTS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의 초점을 두고 공략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항대에서 부딪히고 있는 라인이 있기 때문에 이 라인을 강하게 돌파시켜주는 그런 흐름이 나왔을 때 눌림목을 잡고 들어가거나 현재 시점에서 매물대를 일부 소화해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전에 있는 매물대들을.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눌림목을 좀 공략하거나 두 가지의 타점을 좀 두고 공략을 한다면은 무난하게 시초 관련주들도 우리가 수익을 챙겨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린 PTS 말고도 해인도 마찬가지고요. 아까 봤던 이 대양전기공업이나 서한기계공업 4개의 종목 모두 다 윗꼬리 공략 타점으로 제가 봤을 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종목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이제 우린 PTS 같은 경우는 상한가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둘 타점은 눌림목을 좀 기다려보고 그 외적으로 방금 제가 언급드렸던 그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시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일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한국석유 들고 있는 분들 아마 많으실 거예요. 지금 가스 관련주도 오늘 아침에 브리핑 나오면 더 상승하겠지라고 했다가 들어갔는데 진짜 보면은 엄청 쏟아졌어요. 여러분들 보시면 10시에 시작을 했잖아요. 그 브리핑이. 10시에 시작을 하면서 이 10시 9분과 30분 사이에 진짜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뭔가 그 아브레우 박사가 브리핑을 하는 동안에 애매한 말들을 나타내는 그 타점마다 눌렸어요. 리스크. 그리고 맞아요. 그 리스크들이 단어들. 나오니까. 네. 그리고 반대로 조금 가능성을 좀 열어두는 듯한 흐름이 나오면 반대로 또 상승이 나오고요. 지금
정확하게 그 타점들이 지금 이 차트상에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또 현재 이미 이슈화가 되어 있고 지금 이미 이렇게까지 움직이는 포인트들을 본다면 전반적으로 차익 실현에 대한 가능성도 없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무리하게 따라갈 게 아니라 지금 일단 가장 먼저 우리가 좀 눌림목을 바라볼 수 있는 구간은 이때예요. 24,400원대 구간, 12,000원대 구간. 이 구간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없는지 혹은 지지 구간이 형성이 되는지 그거는 조금 빠르게 된다면 뭐 분봉상에서도 그 타점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분봉 차트 잘 못 보시죠? 일봉 차트도 잘 못 보시고 자 내가 탈출할 수 있는 방법, 내가 이 한국석유로 수익 낼 수 있는 방법 제가 함께 하시는 방에 오시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지금 어찌됐든 그럼 물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수요일 날 고점에서 잡았는데 지금 물려 있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지금의 시점에서 제가 방금 언급을 드렸던 것처럼 눌림이 나올 때까지 혹은 뭐 반대로 바로 상승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탈출을 하시고 만약에 눌렸다. 그러면 여기서 뭘 해야 될까요? 내가 비중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를 체크를 먼저 하신 다음에 여기에 대한 전략을 다시 잡아야 돼요. 가스 관련주들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들고 있고 지금 막 이 종목 사실상 이제 제약주들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정도 기대치를 통해서 이렇게 올라갔던 종목들이 기대감이 소멸이 되게 되면은 그 구간까지 다시 올라가는 게 굉장히 오래 걸려요. 아시잖아요, 여러분들도. 자, 그렇기 때문에 탈출하는 방법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함께 하시는 방에 오셔서 방법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1라운드의 승자는 우림 PTS 꼽아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시추 관련주에서 좀 기대감을 나타내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또 상한가에 진입을 하긴 했었지만 눌림목만 잘 공략을 한다면 다시 저항대에서 맞고 떨어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공략을 해볼 수 있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타점과 비중까지도 체크를 잘 해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만큼 중요한 건 역시나 전략 그리고 이 전략에 따른 수익률이겠죠. 타점과 또 비중을 잘 또 우리 전문가님들이 잡아주시기 때문에 이 공략 지금 현재 물려 있으신 분들까지도 전략을 잘 잡아가실 수 있습니다. 수익률표 보시면요. 저희 계속해서 5월에 그 어려운 장에서도 수익 계속 드렸습니다. 네, 많게는 정말 40%까지 그리고 짧게도 저희가 4%대 가까운 수익률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거든요. KBI 메탈 보셔도 저희가 당일에 무려 당일에 4% 가까운 수익을 드렸었고 그리고 뭐 화장품 관련주들 이츠한불 29.86% 저희가 드렸습니다. 여기에 무려 또 당일에 도달한 게 한글과 컴퓨터 5월 21일에 저희가 드렸었는데 9.5%대의 수익 가져갔습니다. 네, 저희가 원탁 종목으로도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잘 가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다음 계속해서 6월장 내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 조금 고민되시는 분들 함께하는 방에 오셔서 지금 간단하게 스캔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스캔하셔서 함께하는 방에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2라운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라운드 배틀 저희 가스 저희 2라운드는 제약주에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오늘 알테오젠과 펩트론 이렇게 두 가지 종목 가지고 와봤는데요. 미국에서 3대 암학회 아스코에서 또 피아주사 그 SC 제형이라고 하죠. 이 제형이 좀 화두로 떠오르면서 알테오젠 계속해서 잘 가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무려 5거래일 연속 상승을 하면서 오늘은 심지어 시총 2위로 올라선 모습까지 또 확인하셨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 추가 임상시험 없이 계속해서 이 머크사에서 발행하는 모든 약물에 대해서 계속해서 SC 제형으로 가능하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굉장히 주가가 잘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펩트론은 또 이제 여름이 다가오면서 많은 분들이 또 여름 특수 관련해서 관심 많이 보이시는 것 같은데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글로벌 기업들이랑 물질 이전 계약을 맺었죠. 이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까지 또 더해지면서 두 종목 모두 좀 잘 가고 있는 종목들이 아닐까 싶은데 이 중에서도 또 어떤 종목을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 알테오젠은 정말 우리가 참 많이 다뤘던 종목이기도 해요. 종목 상담으로도 많이들 물어보셨고 제가 그때 당시마다 회초리를 들면서 많이 또 혼내기도 했던 종목이죠.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 자, 근데 잘 버티셨습니다. 지금이야 또 다시 신고가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때 잘 버텼다면 이전에 또 수익의 기쁨을 또 누릴 때죠. 자, 지금 잘 끌고 가셔서 수익 꼭 챙기시길 바라고 저는 그래서 두 가지의 종목 중에 사실상 좀 선택을 하라면 당연히 펩트론을 선택을 하도록 할 거예요. 왜냐? 저는 지금도 그랬고 몇 달 전에도 그랬지만 제약주를 사실 공략할 때는 임상에 대해서 이슈가 있는 종목들 좋죠. 시원시원하게 올라가기도 하고 많이 올라가기도 하고요. 자, 근데 반대로 놓고 봤을 때 여러분들 HLB 사태를 기억을 해보세요. 그때도 분명히 FDA에서 승인 기대감에 많이 올랐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는 승인에 대해서
약간 전망이 어두워지자마자 관련주들 모두 다 급락을 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뭐 삼천당제약, HLB, 알테오젠 세 개 주들을 엄청나게 많이 물어보셨었는데 전반적으로 다 잘 올라가고는 있어요. 그때 당시에도 많이 혼나기도 했었지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임상에 관련되어 있는 이 기대감을 통해서 나중에 재료 소멸로 이어질 수 있는 리스크 있는 종목들보다 이 시장 자체가 형성되어 있고 꾸준하게 우상향이 가능한 그런 종목들을 좀 택하라고 하고 싶어요. 대표적으로 그때도 제가 똑같이 말했을 겁니다. 치매 관련주. 비만 치료제 관련주 이렇게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종목들은 사실상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어요. 꾸준하게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펩트론을 제가 선택하기도 했지만 알테오젠 차트부터 좀 같이 볼까요? 알테오젠을 또 빼놓고 얘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아마 저한테 그때 당시 물어보셨던 분들이 4월 2일 날 이 급락세가 나왔을 때 좀 많이들 물어보셨었어요. 이때 당시에 물어봤을 때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그때 당시에 진입을 했던 거고 이때 당시에 내가 손절을 못했다라고 한다면은 떨어지는 것도 어느 정도 감내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최대폭으로 한 12만 원, 13만 원대까지는 열어둬야 된다라고 그때 언급을 드렸었는데 다행히도 그때까지는 하락이 나오지 않고 다시 더 위에서 지지가 좀 잡혀줬죠. 그러면서 추세가 좀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 지금 나왔는데 제가 그때도 똑같이 얘기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항상 어디까지 떨어질 것인지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자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구간까지 안 왔기 때문에 잘 버텨서 지금 수익 구간으로 가셨을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수익을 잘 보시고 계시겠죠. 오늘도 사실 저는 아침에 어느 정도 갭을 좀 띄워주려고 하길래 좀 상승이 나오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원시원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목표가 어디까지 가느냐 이미 여러분 보시면은 이 종목은 역사적 신고가예요. 역사적 신고가. 파동을 그려내가면서 이미 이렇게까지 오르고 있는 종목에서 목표가는 사실상 의미가 없다. 왜? 우리가 사실 어디까지 봐도 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수익을 보면 이제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데 제가 여기까지 갈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때까지 이제 주구장 들고 있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자, 하지만 지금의 시장 제가 뭐라 그랬죠? 줄 때 챙겨라. 어느 정도 줄 때 내가 확실하게 절반 이상 좀 냈다면 그 이상의 수익도 충분히 노려볼 수가 있는 게 현재 시장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욕심을 너무 내지 마시고 조금씩 덜어내가면서 차익 실현을 챙기시기 바라고요. 자 두 번째 종목 펩트론을 볼게요. 펩트론은 이제 전반적으로 예전에도 한번 저랑 같이 공략을 했던 종목이기도 해요. 비만 치료제 관련주로.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수익을 좀 보고 나왔었지만 이번에도 역시나 비만 치료제 관련주로서 대장주를 좀 달리고 있네요. 자, 근데 지금 시점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두 가지 관점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때 당시 이미 2024년도 1월 달에 한번 그 고점에서의 매물대를 흡수를 하고 나서 그리고 조정을 받고 올라가는 거라면 사실상 어느 정도 납득을 좀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때 당시에 소화를 해놓지 않은 상태에서 올라가는 구간이라면 차익 실현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거래량이 크게 동반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보시면은 이번에 최근에 상승에 대비했을 때 거래량이 거의 없이 올라갔어요. 조금씩 들어 올렸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종목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푹 떨어져요. 그게 푹 떨어지니까 또 여기서 어떻게 돼요? 사람들은 놀래가지고 막 손절하고 막 그러겠죠. 자, 거기에 대해서 차트의 형태도 어느 정도 우리가 구분을 한다면은 대응이 충분히 가능한 종목들이 바로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다. 왜? 이 비만 치료제 관련주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비만 치료제라는 자체가 뜬 이후부터 꾸준하게 이슈가 나왔어요. 그때마다 꾸준하게 관련주들도 어느 정도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저는 펩트론인을 공략하라고는 하진 않습니다. 왜냐? 지금 이미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보려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 눌릴 타점을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적어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35,000원대까지는 한 번쯤은 눌림목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무리하게 쫓아가시는 것보다는 조금의 눌림목을 통해서 우리가 공략을 좀 해보시는 그런 타점을 좀 잡아보시기 바라고요. 외적으로 그럼 지금 비만 치료제 뭘 잡아야 되냐? 지금 이제 사실 그거 아시나요, 그러니까요? 원래 계절 관련주라고 해가지고 네. 여름 테마가 있고 겨울 테마가 따로 있었어요. 여름 테마라고 한다면 뭐 선풍기, 에어컨 관련주들, 뭐 주류 관련주들 이런 게 좀 부각이 됐었더라면은 좀 이게 시대가 변하게 되면서 좀 비만 치료제를 이렇게 움직였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약간 신박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이게 꾸준하게 실적 관련주로도 이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후발주들도 충분히 많다라고 얘기를 드려요. 자, 여기서 좀 궁금하다. 후발주 뭘 볼지 좀 하나 공략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함께 하시는 방에 오시면 제가 후발주 기가 막힌 거 하나 준비해 놨습니다. 오셔가지고 후발주도 함께 챙겨보시기 바랄게요.
네, 오늘 2라운드의 승자는 펩트론을 골라주셨습니다. 아무래도 리스크가 있는 종목들보다 꾸준히 우상향 가능한 종목들 위주로 좀 봐라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여름에 계속해서 좀 주목받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지만 이 시간에 공략하기보다는 약간 눌릴 타점까지 생각을 해서 공략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차트상 조금 우려되는 부분도 있지만 충분히 대응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함께하는 방에 오셔서 대응 전략과 내가 좀 노려볼 타점까지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계속해서 저희 아래 차트상 지금 받아보실 수 있는 그 대응 전략들 저희가 바로바로 세워드리고 있으니까요. 함께하는 방에 오셔서 여러분들 수익까지 전부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계속해서 수익 정말 잘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방에서 참여하시는 분들은요. 5월에도 정말 많은 수익 가져가셨거든요. 네, 심지어 시장이 하락하고 있을 때도 정말 높은 수익률 받아가셨습니다. 보성파워텍 같은 경우에도 5월 27일에 저희가 드렸는데 5월 29일 이거래일 만에 6% 넘는 상승폭 가져가셨고요. 그리고 한글과 컴퓨터 보시면 5월 20일 원탑 종목이었습니다. 바로 다음 거래일에 5월 21일 9.5%대 수익 가져갔죠. 여기에 원탑 종목인 비올도 5월 17일 이후 3거래일 만에 저희 10% 넘는 수익률 가져가셨습니다. 네, 이렇게 함께하는 방에 오시면요. 여러분들도 6월에 이 분위기 좋은 시장 속에서 내가 조금 공략할 만한 종목들은 무엇인지 전략까지 전부 챙겨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그때그때 나는 조금 이슈에 대응하면서 수익까지 같이 받아가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QR 간단하게 스캔하셔서요. 함께하는 방에 오시면 저희가 라이브도 진행을 하고 또 관련해서 깜짝 단타 종목들까지도 챙겨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잠시 후에 대표님과 함께 오늘 주목할 만한 테마와 종목 저희가 꼽아드리고요. 증시 일정까지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교육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이니까요. 증시 일정과 함께 주목할 만한 테마 그리고 종목까지 챙겨왔는데요. 오늘 대표님 어떤 종목들 조금 준비해 주셨을까요? 오늘 일단 우리가 이번 주에 있었던 일정들 월요일에 한번 쫙 읊어봤었는데 그걸 한번 복습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화면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 굉장히 많은 일정들이 있었죠. 월요일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까지 꾸준하게 이슈들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자, 월요일 같은 경우는 가장 먼저 저 PBR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아쉽게도 저 PBR에 대한 수급세가 좀 원활하게 들어가지 못했지만 저 PBR에 대한 이슈는 꾸준하게 있었다는 점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는 건설 관련주들. 자, 한국과 아프리카의 인프라 투자 포럼이 이번 주에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인프라 투자 포럼으로 관련돼서 제가 그때 당시에도 건설주 지켜보라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힌트를 드렸던 종목 이미 상승이 나왔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 힌트를 드렸었지만 뭐 제가 직접적으로 함께 하시는 방에서 잡아드리진 않았기 때문에 따로 제가 수익률로 측정하진 않았지만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이 종목 한번 집중해보자라고 했던 그 종목이 올라갔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우주항공 관련주들인 것 같아요. 스페이스X, 화성 우주선 스타쉽에 관련되어 있는 이 우주항공 이슈가 있었었는데 이 우주항공 관련되어 있는 이슈는 제가 사실상 그때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지금 당시 이 이슈로 인해서 크게 부각이 된다라기보다는 지금 우주항공에 관련되어 있는 분위기 자체가 너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우주항공청 개청이나 이 윤석열 정부에서의 투자라는 단어 자체가 사실상 우주항공의 탄력적인 부분, 이 모멘텀적으로 좀 작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이때 당시에 드렸던 파이버 프로, 제가 그때 당시에도 관심 종목으로 드렸었죠. 자, 그때 당시에 그 파이버 프로도 역시나 상승이 나왔었어요. 자, 목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죠. 휴장을 했습니다. 현충일로. 오늘은 자, 게임 이슈가 좀 있었었는데 사실상 게임 관련주들보다는 전반적인 개별 테마의 이슈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서 게임주들은 다소 좀 소외되는 모습들 나타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주 월요일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또 매일같이 부각이 될 만한 테마들을 한번 살펴봤었는데요. 결국엔 두 가지나 정말로 올라갔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슈들 말고도 또 다른 이슈가 있었는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가 있었던 이번 주 일정들은 지속성은 아직 남아있다. 재료는 아직 살아있다. 그 정도로 생각을 좀 해두시면 좀 좋을 것 같네요.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이번 주에 좀 살펴봐야 될 이슈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가스, 철강이죠. 비토르 아브레우 ek토지오 대표의 기자회견이 있었어요. 이번 주 수요일에 이제 방한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뭐 인터뷰를 오늘까지 진행을 했었는데 이 아브레우 대표가 동해 심해에서 7개 유망구조 도출을 시도를 했습니다. 유망구조에서 약 35억에서 140억 배럴 매장되어 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요. 매장 가능성은 실제 입증할 방법은 시추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지금 뭐라고 얘기했어요? 시추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도 가스랑 철강 관련주는 어떻게 됐다? 자, 아직 확실한 게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 자, 시추는 진행을 될 거기 때문에 전반적인 시추 관련주들 지금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앞으로 뭐 꾸준하게 계속 올라간다라기보다는 저는 이 가스 철강을 통해서 이번 이슈는 저 PBR과 굉장히 유사한 성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 PBR 관련주들도 처음에는 반짝였지만 어느 정도 좀 소외되는 모습 보였다가 중장기적 관점으로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현 재료도 단기적으로 기대감의 급등을 한번 했었죠. 자, 근데 이 재료가 완전히 소멸된 게 아닙니다. 시추를 통해서 이 시추에서 정말로 거기에서 가스가 매장이 되어 있다라고 확인이 되면은 가스 관련주를 다시 급등 나올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우리는 여기서 눌림목을 잡고 손절가랑 전략을 잡고 다시 반등 나오는 걸 노려보면 됩니다. 그 전에는 이미 지금 시추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시추 관련주들 한 번씩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종목들 우리 또 한번 살펴볼 시간이 됐습니다. 가스 철강 관련주는 이미 움직였기 때문에 제가 관련주를 이번에는 시추 관련주를 좀 들고 왔어요. 시추 관련주인데 우리가 아까 다 살펴봤던 종목들 있죠? 우림PTS나 서한기계공업 아까 전에 다 말씀을 드렸던 종목들이고요. 4개의 종목을 브리핑을 해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종목이에요. 자, 잘 들으신 분들은 아까 그 종목이 뭔지 기억나시겠죠? 자, 그래서 어떤 종목인지 차트를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 자, 차트를 보시면 전반적으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아까 차트 설명을 한번 드렸었죠. 아래에서 매집이 꾸준하게 진행되는 그런 차트가 지금 현재 여기서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저항대에 부딪히면서 일부 조금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라고도 아까 언급을 드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우리가 무리하게 돌파 매매를 시도하는 것보다 이 구간에서 완전한 윗꼬리가 형성이 됐을 때 이때 구간 종가부터 분할 매수 관점으로 지켜보시는 게 조금 더 현명하게,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위에서 사가지고 물려서 기다리는 것보다 저점에서 사가지고 차라리 반등에 슈팅 나오는 걸 기다려라. 어느 걸 하고 싶으세요? 똑같이 기다려야 돼요. 저점에서 사서 슈팅 그쵸? 나오는 거. 맞습니다. 네. 고점에서 사면은 바로 안 올라가면 결국에는 다시 눌렸다가 반등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아, 저점에서 기다려가지고 안 움직이는 거 잡아봐야 슈팅 안 나오면은 말짱 도루묵이다.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물렸다가 반등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손실이에요. 근데 저점에서 잡아가지고 슈팅 나오는 걸 기다리는데 슈팅이 안 나와도 어때요? 약손실입니다. 그럼 우리가 두 개를 놓고 비교를 하면 조금 더 빨리 움직이냐 조금 더 천천히 움직이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대신에 수익은 조금 더 천천히 움직이더라도 확실하게 슈팅 나올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을 공략하신다면 그만큼 더 높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 이 종목을 가지고 나온 거고, 이 종목 두 글자입니다. 아까 제가 관련주 브리핑을 해드리면서 직접적으로 한번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자, 아까 집중 안 해서 나 뭔 종목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함께 하시는 방에 오시면 제가 여기서 설명을 좀 도와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두 번째 테마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개별 업종 순환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가스철강 같은 경우는요. 자, 근데 우리는 이제 뭘 봐야 되느냐? 반도체를 봐야 된다. 반도체 눌림목을 통해서 이어나오는 이 테마를 우리가 살펴봐야 확실하게 증시 반등에서 수익을 챙길 수가 있다. 자, 근데 지금 페이지 위에는 자율주행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율주행 아니고 반도체입니다. 엔비디아가 주식 연명 분할 호재로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어서 시가총액 3조 달러를 돌파를 했어요. 사상 최고치를 이어가면서 2위 자리에 등극을 했습니다. 와, 정말로 제가 시간이 만약에 되돌릴 수 있다고 한다면은 저는 에코프로와 엔비디아를 살 것 같아요. 고점에서 저도요. 차익 신호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아직 내가 들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또 들고 있으시다면 굉장히 수익을 축하드리고, 자, 여기에 또 개별적인 호재들도 있었죠. 원래는 또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의 최근에 약세였던 이유가 이 엔비디아가 국내 이 삼성전자 HBM의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라는 이슈가 터지면서 어떻게 됐었어요? 전부 다 눌림목, 조정, 급락 다 맞았죠. 근데 반대로 어떻게 됐어요? 자, 우리 삼성전자 쓸게. 한번 테스트 해볼게. 테스트 실패한 거 아니야? 하자마자 어떻게 됐죠? 자, 그때 당시에 삼성전자가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4%가 급등을 했어요. 그 덩치 큰 종목이. 자, 그만큼 지금은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분위기가 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지금 시점에서는 눌림목을 만들어 놓은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공략 타점으로도 굉장히 적당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관련주를 본다면 첫 번째는 DI예요. DI를 왜 관련주로 놨냐? 사실 엔비디아의 젠슨 왕이 최근에 삼성전자 HBM을 언급을 하면서 그때 당시 가장 먼저 반응을 했던 게 DI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DI가 대장주의 자리를 잡을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라고 보고 있죠. 자, 두 번째로는 PSK 홀딩스입니다. PSK 홀딩스 같은 경우도 꾸준하게 우상향 추세를 만들어가는 종목. 그렇기 때문에 눌림목을 통해 공략한다면 사실상 수익을 조금이라도 챙겨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고 해서 제가 갖고 왔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종목이 있습니다. 네 글자예요, 네 글자. 네 글자. 반도체에서 안 그래도 많은데 네 글자가 대체 뭘까라고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차트를 좀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같이 볼게요. 자, 차트를 보면은 어때요?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앵커님? 잘 가고 있다가 지금 약간 눌림목인가 싶기도 한데요. 맞아요. 특히 수요일 날 제가 차트 교육을 한번 시켜드렸었잖아요. 네. 지지와 저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지는 뭐였어요? 지지는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아니, 내려가지 않는. 그렇죠. 네. 자,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 구간을 선으로 연결 지지 구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 종목의 차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차트를 같이 보면은 지금 상승 이후에 눌림목이 나올 때마다 현재 지지선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캔들상의 저점을 연결한 지지선이 될 수도 있고, 단기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이 이동평균선의 지지 구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의 관점으로 봤을 때 이 구간이 지지 구간으로 작용될 상황이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해당 구간에서 반등 충분히 노려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이 종목 사실상 HBM 관련주에서도 굉장히 대장주급에 속하는 종목, 항상 좀 반응을 주던 그런 종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눌림목 공략하기 최적의 타점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종목 그래서 지금 뭔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함께 하시는 방에 오시면 제가 이 종목 뭔지 어떻게 공략하면 되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반도체가 내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함께 하셔가지고 설명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우선 가스 철강주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 두 가지를 좀 골라주셨는데, 가스 철강에서는 좀 단기적인 기대감에 급등을 한 모양새. 그렇지만 또 재료는 소멸된 게 아니다 보니까 다시 급등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두 글자 종목까지 좀 수익은 확실히 좀 슈팅 나올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차트 분석상 나온 부분 두 글자 지금 받아가시고 싶으신 분들, 이 종목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 함께하는 방으로 들어오시면 좋겠고요. 또 이어서 반도체 관련해서 젠슨왕 엔비디아 CEO의 그 발언에 따라서 계속해서 좀 삼성전자와 반도체들 움직임을 보였었는데, 지금 지지 구간으로 좀 작용될 상황이 만들어진 차트다라면서 이 네 글자 종목 계속해서 좀 지지 구간 지금 받았으니까 반등을 조금 시도할 수 있는 종목이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네 글자 종목까지 궁금하신 분들 저희가 방송 시간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전부 다 풀어드릴 수가 없거든요. 약 8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빠르게 들어오셔서요. 방송 중에 다 받아가지 못하는 종목명과 대응 전략까지 전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종목까지 살펴주셨고요. 아무래도 또 시청자분들이 기다리시는 게 또 원탑 종목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원탑 종목은 또 어떤 부분에서 또 준비를 해주셨죠? 자, 제가 아까 전에 그 얘기를 드렸어요. 지금 개별 테마 업종에서도 눌림목을 만들어가고 있는 관심 테마 두 개 있다 했습니다. 어떤 거였죠? 원전과 화장품? 맞습니다. 저 원전과 화장품을 언급을 드렸었는데 그 중에서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은 화장품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에요. 화장품 또 매번 주실 때마다 굉장히 수익률 잘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드릴 때마다 항상 화장품과 저희가 좀 잘 맞나 봐요. 그러니까요. 드릴 때마다 또 수익을 챙기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나 지금 화면에서 나오고 있듯이 이츠한불, 마녀공장, 코리아나 저희는 이미 세 종목을 공략을 했었고 그 외적으로도 개별적으로 드린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우리가 또 화장품 관련주 눌림목을 통해서 공략을 해볼 타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종목인지 한번 같이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ODM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 대체적으로 자체 브랜드들을 통해서 화장품 제조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아시아의 유명 화장품 브랜드를 대상으로 상품 개발부터 완제품의 생산 그리고 납품까지 서비스를 포함하는 사업 이걸 이제 OEM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여기에 대한 사업을 직접적으로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마지막 자체 브랜드로 색조 화장이나 스킨케어 등을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지금 원래 화장품이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대표적인 종목들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기업에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이 두 개의 기업은 빼놓을래야 빼놓을 수가 없었죠. 근데 이 두 개의 기업이 그동안 강세를 보일 수 있었던 배경에는 사실상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의 주 수출처가 중국이었어요. 수출처가. 근데 중국에서 어느 정도 기간이 되다 보니까 화장품 매출이 점점 떨어지면서 영향력이 약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매출의 부족한 부분을 어디로 돌리기 시작했느냐? 다른 나라에, 아시아에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미국과. 근데 여기서 전반적으로 공통된 게 뭐냐면 지금의 시장의 배경에는 지금 타 국가들은 이 색조 화장, 스킨케어, 선케어 이런 개별 아이템 쪽을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집중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중소형주의 화장품 기업들이 더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도 원재료 관련주들 그리고 이 OEM과 ODM 사업하는 기업들 이 기업들은 주가 상승률이 그만큼 큰 이유가 이런 배경이 있다라고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의 주가 상승률보다 뭐 코리아나 이츠한불, 뭐 본느, 아까 전에 봤던 뭐 삐아, 마녀공장 이런 종목들이 더 우세하게 올라가는 종목들이죠. 사실 오늘 종목들 제가 방금 언급드린 그 5종목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자, 힌트를 드렸고 뭐지 하고 계시는 분들 자 나머지 차트를 보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지금 차트상으로 이제 마지막을 볼 건데 자, 지금 차트상으로 어때요? 확 올라가네요. 네, 확 올라갔죠. 근데 지금 보면 자, 이 종목도 중요한 타점이 있습니다. 자, 이 선이 무슨 선이냐면 저항선이에요. 이 저항선을 이번에 5월 달에 강하게 상향 돌파를 해줬어요. 자, 그때 당시 제가 알려드린 거 있죠. 저항선을 강하게 상향 돌파해서 그 저항선이 지지선으로 바뀐다면은 다시 그 지지선을 기준으로 상승이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정확하게 지금 시점에서 차트상으로 봤을 때 어때요? 자, 눌렸다가 저항선 돌파하고 저항선 바로 위에서 지지받았죠. 그리고 그때부터 상승이 다시 이어져 나오고 있는데 자, 지금의 시점에서는 이제 뭐가 중점이냐? 이 21평선, 단기 이평선이 주목이 될 시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구간에서 만약에 지지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는 그 시점이 지금 맞다라고 한다면은 이 고점 다시 한번 돌파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눌림목 정확하게 잡아줄 수 있는 구간이 현재 구간이 되겠죠. 자, 그래서 5개의 종목 아무리 봐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 함께 하시는 방에 오셔가지고 이 종목의 전략, 종목명 그리고 수익까지 여러분들이 함께 다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체 브랜드를 통한 화장품 제조업에 분류가 되고요. 또 색조 화장과 스킨케어 보유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네, 저항선을 강하게 상향 돌파를 한번 했고요. 여러 번 했죠. 상승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지만 지지만 꾸준히 이어진다면 고점을 다시 한번 돌파할 수 있는 종목. 현재 지금 눌림 구간에 있으니까 공략점을 잘 잡아가시면요. 이 종목도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오늘의 원탑 종목을 꼽아주셨습니다. 네, 방송 중에도 살짝 언급을 해드렸지만 나는 이 종목이
종목이 무슨 종목인지 모르겠다. 정말 이 종목명과 대응 전략까지 전부 받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함께하는 방에 오셔서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오늘 화장품과 관련된 원탑 종목까지 드렸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화장품 관련 원탑 종목 받아가셔서 수익률 많이 가져가신 분들 모두 함께하는 방에 있으시거든요. 지금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코리아나 40%대 수익률, 그리고 여기에 마녀공장, 이츠한불 정말 잘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응 전략과 종목명까지 그때그때 모두 찝어드리고 있으니까요. 내가 어느 구간에서 조금 공략을 했을 때 수익을 잘 받아갈 수 있을 것 같은지 저희 전문가님들과 함께 하셔서 수익률 극대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6월 시장 정말 분위기 좋습니다. 이 분위기 나도 좀 받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마지막까지 QR 스캔하셔서 함께하는 방으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바로 함께 하신 이후에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님 인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 이제 2024년도 상반기 거의 끝나가고 있어요. 돌아보면 내가 수익을 잘 챙겼는지 혹은 내 계좌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잘 돌아보시면 좀 좋을 시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수익도 못 받고 계좌는 오히려 시장 분위기와 정반대로 올라가고 있고 이거 좀 뭔가 잘못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정말로 잘못된 걸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잘못된 걸 바로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함께 하시는 방에 오셔서 여기에 대한 전략과 대응 받아보셔서 여러분들이 좋은 수익들 많이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에 대한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